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발이 이렇게 있잖아. 모발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모발 손상도를 먼저 따지고 약 처리를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가 쓰는 게 대부분 지금 중성 펌제라서 그냥 원터치 바르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알칼리 성분 베이스 약이기 때문에 손상도에 따라서 나눠서 발라야 돼. 대부분은 투터치로 들어가는데 뭐 간혹 가다가 모발 손상도 정도에 따라 투터치, 쓰리터치까지 가기도 해. 근데 일반적으로는 투터치 가지. 그거 어떻게 돼? 염색도 웬만하면 투터치 가잖아. 그치? 염색도 투터치 가고, 염색도 뿌리만 터치하기도 하고. 연화도 마찬가지야. 연화도 마찬가지로 뿌리 매직 하시는 분들은 뿌리만 연화해야겠지. 뿌리 염색하는 사람도 뿌리만 연화하지. 그러니까 염색이랑 연화랑 기본적으로 똑같은 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염색이 색깔에 따라서 터치하는 게 달라진다 치면은 연화는 그치 손상도에 따라서 터치하는 방법이 달라져.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상도를 먼저 따지는데 일반적으로 손상도 따질 때 매직을 기준으로 많이 따진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매직 하시는 분들은 어때? 머리가 자라면은 요 어느 자란 부분까지는 곱슬이 살아있지. 근데 손상모라 치면은 손상모는 어때? 매직이 돼 있지. 이런 기준이 딱 보인단 말이야. 근데 세팅하신 분들은 웨이브가 있고 뭐 전체적으로 웨이브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손상도를 따지거나 아니면은 빗질이나 아니면은 고객님한테 세팅 펌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그 기간에 따라서 손상도를 나누긴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나누는 게 신생모인지 아니면은 전에 시술에 비해서 시술을 얼마나 덜 했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손상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고객님이 사전에 어떤 시술을 했는지 그런 시술에 대한 역사를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손상도를 우리가 암묵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머리카락이 얼마씩 자르지? 기본적으로 1에서 1.5cm 많이 자란 사람들은 간혹 2cm까지 자란다고 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1에서 1.5cm 정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생각할 때 그냥 1cm를 기준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뭐 그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근데 오늘 고객님이 매직했던 고객님이라 치면 곱슬이 심해. 개곱슬이야. 그러면은 한 4, 5개월 되다 치면 한 이 정도 뻘이 자랐겠지. 그러면 이 정도는 개곱슬이 보일 거고 이 밑으로는 생머리가 보일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부분만 하면 쉬워.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객님한테 고객님 마지막 시술 어떤 거 마지막에 하셨어요? 아니면 세팅 지난번 고객님 같은 경우는 염색도 안 하고 그냥 세팅만 했던 고객님이에요. 그러면 지난번 세팅 마지막으로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사전 시술을 물어본 다음에 그 시술이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하면은 6개월이면 한 6cm 정도. 이 정도는 새로 자라서 이 정도는 신생모겠구나. 이럴 수도 있고 간혹 세팅 같은 경우는 뿌리 가까이 바르지 않고 그냥 내가 디자인할 부분만 바르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약 처리를 했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이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고객님이 매직했던 고객님인데 이분은 곱슬이 심하지 않은 고객님이야.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큰 차이를 못 느껴. 그러면은 근데 머리 만졌을 때 뭔가 거친 느낌이 있고 확실한 느낌은 모르겠고 끝에만 막 걸려. 고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님 마지막 시술 아니면은 평소에 뭐 매직 많이 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시술 뭐 하셨어요? 물어볼 수가 있겠지. 그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시술한 게 매직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럼 마지막 매직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물어보겠지. 한 3개월 됐어요? 3개월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3cm 정도는 쇠머리겠지. 그래서 3cm 정도까지만 1차를 도포하고 나머지는 2차로 도포하든지 아니면은 나머지 부분에서도 끝에가 너무 손상도가 심해. 그러면은 1차 도포하고 2차 도포하고 3차 도포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제 약의 반응에 의해서 이 연화가 되는 정도가 달라져. 손상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약이 바르자마자 약에 대한 반응이 나올 거고 손상도가 없으면 없을수록 약에 대한 반응이 오래 걸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약에 따라서 약이 먹어서 안에서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돼. 그래서 손상도 부분은 손상도에 맞춰서 약을 좀 더 연하게 타야 되고
강한 머리는 그냥 빨리 어느 정도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바르면 돼. 그래서 손상모, 데미지 약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은 원터치만 들어갈 거야. 이번 뿌리 매직 하러 왔어. 뿌리 매직 하러 왔으니까 뿌리 매직만큼 이렇게 발라줘야겠지. 오늘은 3개월치만 바를 거야. 근데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바를 니네가 나중에 잘 바르면 이렇게 바를 수도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니네가 이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익숙해지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와인딩 할 때 어때? 90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거나 90도보다 조금 더 100도, 110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겠지? 근데 매직하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뿌리 가까이까지 약을 바르기 때문에 이거를 각도를 들지 않고 이거를 발랐을 때 각도를 들지 않고 이걸 발랐어. 뿌리 가까이 발랐어.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괜찮아. 근데 여기를 각도를 들지 않고 발랐을 경우에 하면 이게 눌려서 이게 눌리고 여기가 눌려서 어떻게 되겠어? 두피에 눌리게 되겠지. 근데 볼륨 매직이나 매직 하신 분들은 남자분들처럼 다운펌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원하지 않는 부분에 뿌리가 눌려서 다운펌이 되겠지. 그러면 뿌리가 꺾이거나 모발 연화 정도에 따라서 모발이 꺾이거나 아니면 모발이 끊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각도가 여기가 90도라 쳐. 얘가 90도. 근데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각도에 맞춰서 손으로 받쳐. 손으로 받치고 발라주는 거야. 3cm 정도, 3개월 정도 발랐을 때 어때? 뿌리가 볼륨이 살아있지? 이렇게 유지돼야 되는 거야. 여기는 각도가 이렇게 되겠지? 각도가 두상에 대해서 올라갈수록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손바닥 위치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겠지. 이게 너네가 키가 작아서 이게 어려우면은 또 다른 너네가 연습을 하면서 너네만의 노하우를 가져야겠지. 오케이? 그래서 내 손바닥이 두상에 됐을 때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올려준 느낌으로, 그리고 약 바르기 전에 만약에 빗에 약이 묻어 있어. 빗에 약이 묻어 있으면은 빗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걸 어디 닦을 수 있는 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약을 바를 부분에 이렇게 약으로 빗질로 여기 약 닦아내고 나머지 부분 정리해서 손바닥을 잡고 여기에 맞춰서 손바닥에 골고루 펴 발라줘. 근데 이제 이렇게 브러쉬로만 했을 때는 이게 요 겉에만 덧발릴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빗으로 사이사이 벌려줘. 살짝 빗어주고 또 사이사이 약이 들어갈 수 있게 브러쉬로 빗질해주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 더 골고루 펴주고, 그리고 받쳐서 이렇게 볼륨이 살 수 있게 3개월치 약을 바를 거야. 3개월치. 근데 처음에는 뭐 약이 안 묻어 있으니까 이런 거 결 정리할 수 있잖아. 근데 니네가 아까 빗질하다 보면 약이 묻겠지. 그러니까 최대한 뭐 타월 가져서 손에 묻은 약을 닦든지, 그게 아니면은 손에 묻은 것도 항상 그 미리 바를 부분에 손을 갖다 대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 약이 다른 부분에 묻지 않게도 신경을 써야 돼. 그리고 여기서도 약을 받쳐서 얘가 원하는 부분만큼만 바르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밑에가 골고루 안 펴 발라졌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빗질해서 펴주고, 빗질해서 펴주고, 한 번 더 체크해서, 그리고 이걸 받쳐서 두피에 약이 묻어나지 않게 받쳐줬을 때 이 모양이 잡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도는 이렇게 들고, 여기 부분 같은 경우 각도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서 약을 발라서 해서 밑에도 골고루 펴 발렸는지 체크를 하고, 여기가 이런 데는 안 발렸어. 이런 데는 안 발렸으면 브러쉬에다가 살짝 해서 이런 데도 살짝씩 이렇게 덧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받쳐서 각도를 유지해주고. 오케이?
내가 여기 빗이 묻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빗질해서 기본적인 거 닦아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빗질해서 좀 정리해주고, 그리고 빗질하면서 조금 정리한 다음에 손으로 당겨주면서 텐션 주면서 머리카락 당겨주면서 내 각도를 잡아주는 거야. 여기 아까 어때? 요 정도까지 왔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야, 각도가. 두상에 대해서 90도로 최대한 90도, 최소 90도까지 잡아줘. 좀 더 이렇게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바르다 보면 여기 봐봐. 이쪽 와서 봐봐. 울퉁불퉁해진 느낌이 생길 수가 있어. 그거는 약이 골고루 안 발릴 수 있기 때문에 빗질해서 당겨줘서 골고루 발릴 수 있게 당겨주는, 빗질하면서 이 울퉁불퉁하게 빗질 안 된 머리들을 당겨주는 거야. 그리고 빗질해주면서 이 사이사이에 약이 들어갈 수 있게 빗질해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내가 약이 발렸는지 체크를 하고, 좀 덜 발렸어. 그러면은 좀 뿌리까지 이렇게 발라주든지, 아니면 덜 발린 부분에 들어서 약을 조금만 이렇게 발라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때? 각도가 계속 들려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부분, 더 높은 부분. 더 높은 부분은 방법은 여러 가지야. 뭐 선생님들도 보면 뭐 이렇게 그냥 들어서 이렇게 바르는 경우도 있어. 여기 들어서 여기 이렇게 바르고, 들어서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경우도 있는데, 우선은 내가 손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까지 체크하기 위해서 약간 손을 주상에 대고 빗질로 당겨와서 골고루 펴발라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와서 봐봐. 보면은 각 위치가 이렇게 다 들려 있지. 이렇게 들려 있어야 두상에 약이 안 묻어서 약에 의한 시술적인 실수를 커버할 수 있어. 알겠지? 할 수 있겠어?